안녕하세요. JN테크 리뷰의 토토 개사장입니다. 노트북 브랜드를 정리해주면 세 번째 시간 비즈니스 노트북 주력 브랜드인데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노트북 주력 브랜드는 HP, 레노버, 델 이렇게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요 세 회사들이 비즈니스 노트북만 만든다는 소리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B2B 모델이 좀 강력한 녀석들이기는 하고 이제 먼저 소개해드린 노트북 제조사들보다는 게이밍 노트북은 조금 비중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예, DY. DY가 아니라 HP죠. 이거 예, 토토님이 좀 장난쳐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HP 노트북. 간단하게 HP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될 건데 프린터기 회사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되게 실리콘밸리에서도 역사가 깊은 기업 중 하나이기는 해요. 아니 일단은 얘네들이 윌리엄 휴렛이라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휴렛 패커드 HP의 그 이름 자체가 얘네들 성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김앤장 같은 거죠. 네, 휴렛하고 패커드 합쳐서 HP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되게 차고에서 시작하고 되게 수평적인 조직이고 그거의 시초가 여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티브 워지니악, 그러니까 애플에서 같이 일했었던 스티브 워지니악이 원래 HP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 사람은 HP를 되게 사랑하고 나가기 싫어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She Who Must Not Be Named라는 이 여성분이 HP의 새로운 CEO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아마도 이게 2000년도 초반 초중반 그쯤을 담당하셨던 그때 CEO 분이었을 거예요. 칼리 피오리나라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맡았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수평적인 HP 기업 분위기를 많이 해친 인물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해요. 총 3만 명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되게 경영 중심, 이제 효율 중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HP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회사에서 말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아 그래 그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다고 같은 합니다.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컴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노트북으로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한 분이라서 뭐 그 당시에는 되게 병크를 탔지만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HP 노트북을 쓰게 됐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트북의 그 로고가 변경이 됐는데 이 HP 로고는 작대기 4개로 되게 그렇죠. 엣지 있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약간 그 노트북 중에 예쁜 노트북이라고 하면 HP라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를 할 수 그렇죠. 있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 정도부터 이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모두 아시다시피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로고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은 조금 고리타분한 이미지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그 리브랜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컨슈머 마켓에 나오는 이제 노트북들은 신형 로고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 나 4초 만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짝대기 4개니까 그냥. 이렇게 4개. 그런데 이렇게 뭐 미니멀하게 이쁘게 만드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홈페이지를 조사를 할 때 느낀 건데 지금 비즈니스 노트북에 치중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홈페이지가 진짜 삭막한 느낌이 나요. 조금 구식이기는 하죠. 네, 솔직히 말하면 내비게이션도 좀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지. 이제 뭐 게이밍 노트북 주로 만든 애들 보면은 막 이상한 말 써가면서 그렇죠. 엄청 막 네. 그 광고 홍보 효과 노리면서 뭐 화려한 이미지 넣고 그런 경우가 많죠. 노트북 전체적으로 HP 어떤 노트북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비즈니스 노트북에 치중하는 회사라고 해서 뭐 무조건 비즈니스 노트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컨슈머 노트북도 있고 뭐 B2B도 하고 B2C도 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슈머 노트북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 건데 울트라북 시리즈는 이제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모델명이 아예 없는 거하고 이제 조금 보급형인 파빌리온 그리고 좀 고급형 MB 그리고 완전 프리미엄 스펙터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명이 미부여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BY2001TU 뭐 DB2002 뭐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뭐 큰 특징이 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렴한 뭐 보급형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델명 미부여된 제품을 리뷰한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HP 17 2001 BY였었던 것 같아요. 네, BY 2001. 그거는 보급스러운 기능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효도용 노트북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도 막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가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녀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파빌리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빌리온은 이제 조금 저렴한 이렇게 모델명 미부여 모델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합판 같은 경우도 모델명 미부여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파빌리온은 약간 메탈 재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둘 다 화이트라 그렇죠. 약간 그 전 모델명 미부여 제품들은 조금 뭉툭한 느낌이 있는데 네, 맞아요.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샤프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조금 엣지가 되게 있죠. 미세한 차이지만 되게 예쁜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저가형 모델하고 파빌리온 보면은 HP가 이제 구형 로고죠. 보시면.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제 MB 시리즈하고 스펙터 시리즈는 이제 신형 로고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빌리온 다음에 있는 MB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본격적으로 조금 고급형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한 느낌도 나고 전반적인 메탈 빌드에다가 약간 특수한 기능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삼성 갤럭시북이라든지 LG 그램하고도 살짝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P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을 그래도 조금 생각한 느낌이 나요.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 그 있죠. 예. NB라는 거는 이걸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을 그렇죠. 질투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이니까, 예. 그 정도로 가볍다, 유령처럼 가볍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좀 차분한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디다 놔도 그냥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오맨도 그렇고 그 드래곤플라이도 되게 재밌는 이름이죠. MB하고 파빌리온, 스펙터 이런 시리즈들 모두 다 투인원 모델이 다 존재하거든요. 다 이제 X360이 붙는다는 특징이 있기는 해요. 파빌리온 X360, MB360, 스펙터 X360. 그래서 HP가 특이하게도 되게 투인원 노트북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 스펙터 이런 거 넘어가서 보게 될 건데 아마 토토님도 요거는 이제 전자제품 매장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세계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 넘버 2거든요. 넘버 1은 에이서 스위프트 7이라는 게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되게 얇아요. 측면에다가 포트를 넣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얇아서 후면에다가 포트를 다 넣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취향이에요. 이제 전자제품이 이렇게 얇으면 예. 깔고 앉았을 때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 모든 노트북은 깔고 앉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그렇지만 버티는 그 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튼튼한 노트북은 아니기는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스펙터 라인 중에서는 X360이 더 유명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펙터 하면 당연히 그냥 투인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기는 해요. 이 모델은 뭐 아마도 뭐 노트북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모델이거든요. 그만큼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투인원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HP가 게이밍 노트북에 그렇게 막 집중을 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파빌리온 게이밍은 조금 저가형, 뭐 저가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보급형, 그리고 오맨은 조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빌리온 게이밍은 예전에 개 사장님이 리뷰를 한 적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되게 막 그 발열이 높고 펜소음 시끄럽고 그 대신 성능이 좋은 거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파빌리온 게이밍은 약간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저전력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다 조용하고 어느 정도 성능은 조금 제한돼 있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동안 개 사장이 너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다음 셋 요거를 쓰면 어떠냐. 그런데 그렇죠. 나는 이 모가지가 너무 싫었어요. 이거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약간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는 그런 힌지 디자인이에요. 부위에 대한 불만은 많기는 해요. 근데 요 힌지 디자인은 열 배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얇아진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 나름 차분하고 좀 깔끔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처럼 막 시끄럽거나 뜨거워지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크리에이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성능이어서 전 요건 게이밍 용도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 작업 용도로는 되게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게이밍 성능만 보고 온다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 오맨인데요. 이거 네, 그렇죠. 최근에 되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바뀐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되게 환호를 하고 있는데 예전 디자인은 제가 몰랐다가 네.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디자인이. 그렇죠. 오맨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이거 로고도 되게 좀 못생기기도 했고 정말 전반적인 디자인도 약간은 조금 구형 이제 막 빨간색 RGB 선호하는 이런 게이밍 노트북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나는 최근에 나온 디자인을 보고 왜 오맨이라고 했을까? 그냥 저 사각형이 그렇게 오맨 같아 보이진 않는데라고 이게 생각했는데 뭐 도깨비 얼굴이래요. 이걸 보니까 되게 부적 같은 게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이상한 부적 예. 붙어 있고 모가지 간당간당한 거.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무슨 테마 노트북 같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새로 나온 디자인 한번 보시죠. 그렇죠. 요게 이제 새로 이제 리뉴얼된 디자인이에요. 요게 이제 막 인텔 모델이 국내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로고가 되게 깔끔하게 바뀌고 전반적인 디자인 큐도 되게 얌전하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딱 제가 이거 우선 느꼈던 게 노맨드 예, 스카이 그렇죠. 에디션이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둘이서는 요건 HP 오면 노맨즈 스카이 에디션이다라고 하는데 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인디 스튜디오에서 나왔었던 건데 그 나름 유명한 게임이긴 하거든요. 난 보고서 딱 이게 떠올랐어요. 아, 요게 원래 인텔하고 르누아르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미국에선 두 가지 모델이 다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텔 모델만 정발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좀 약간 보수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르누아르 모델이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아니 지금 막 싶습니다. 르누아르 때문에 다 들끓고 있는데 이 시장이 우리만 사실은 그런가? 근데 마니아들끼리만 그런 거고 그렇습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인텔 르누아르라는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너무 오타쿠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될 건데요. 비즈니스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뭐 울트라북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컨슈머 노트북하고 다르게 게이밍 시리즈는 당연히 없겠죠. 비즈니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울트라북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가장 하위 라인업에 프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북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컨슈머에서 모델명 미부야하고 파빌리온을 조금 섞어놓은 그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노트북의 면모는 다 가지고 있어요. 튼튼하고 뭐 보안성 좋고 그리고 내부 확장 같은 경우도 좋은 경우가 많고 수리하기도 쉽고 하지만 조금 무게가 무겁고 약간 디자인이 촌티난다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디자인은 비즈니스 라인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솔직히 기업에서 신경 쓰는 건 그냥 깔끔한 거 하고 무난하고 네. 가격 그렇죠. 싸고 성능 괜찮은 거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용이다 보니까 성능을 최대한 쥐어짜는 구조가 아니라 안정성을 최대한 위주로 그 포인트를 맞춘 거긴 하거든요. 엘리트북은 조금 더 엣지가 있고 플라스틱을 훨씬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탈 마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프로북은 좀 더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다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되게 시리즈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뭐 하위 라인업 800 시리즈하고 뭐 1000 시리즈 이렇게 다 등급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엘리트북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가형인 거하고 이제 완전 프리미엄한 거하고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프로북 같은 경우는 로고가 옛날 로고 그 동그란 원에 그렇죠. 들어간 로고고 구형 로고고 엘리트북은 신형 로고죠. 네, 작대기 4개. 로고로 좀 차별을 하는 게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도 그 컨슈머 노트북하고 마찬가지로 프로북하고 엘리트북도 다 투인원 모델이 존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X360이라는 모델명이 부여가 따로 되기는 합니다. HP는 약간 투인원을 밀고 있군요. 네, 많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북 중에서도 좀 특별한 모델이 따로 번외편이 나왔는데 엘리트북 드래곤플라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스펙터 시리즈하고 엘리트북하고 조금 짬뽕을 시켜놓은 녀석이라 보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 노트북이라 나오긴 했는데 일반 컨슈머들한테 뭐 이쁘다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하는 모델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이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왜 드래곤플라이냐. 그래서 잠자리? 홍보 영상을 찾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 노트북을 쓰는데 너무 가벼워서 지붕을 뚫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가벼워서 드래곤플라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납득은 안 돼. 네, 저도 이쁜 우아한 네이밍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따로 분류했지만 그냥 엘리트북의 파생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크리에이터 노트북 이거는 이제 엘리트북인데 엘리트북 중에서 성능이 좋은 거를 크리에이터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일반적인 아까 소개시켜드린 엘리트북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이렇게 그 스킴 자체는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무겁고 큰 대신에 이제 45W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고 GTX 1050이나 GTX 1650 막 이런 이제 그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넣어준 게 차이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워크스테이션 Z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Z북은 사실은 제가 사용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기는 해요. 뭐 이거 워크스테이션답게 뭐 제온 CPU라든지 쿼드로 GPU가 들어간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특수한 경우로 보시게 되면은 태블릿 형태로 나온 Z북 X2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아티스트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된 녀석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HP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거였죠. 그렇죠. 미국 브랜드의 브랜드죠. 비즈니스에 치중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네,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신뢰가 가는. 그렇죠. 엘리트북하고 프로북 시리즈들은 다 이제 뭐 슈어뷰는 항상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오스 차원에서 이제 외부 멜웨어를 막아줄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아예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완전 초기화 시켜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좀 탑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레노버를 네. 보시면 됩니다. 레노버는 중국 업체죠. 그렇죠. 많이 유명하죠. 뭐 사실은 레노버가 중국 업체라서 꺼리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레노보잖아요. V5라고.
예, 그렇죠. 레노버. 근데 왜 레노버라고 읽으라고 해요? 뭐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읽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내 기억에 되게 예전에는 레노보라고 썼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좀 시골 느낌 나가지고 바꾼 게 아닐까 싶긴 촌스럽긴 해요. 합니다. 그 앞에 로고 제가 이걸 띄워드리는 이유는 그 검정색 배경에 되게 밋밋한 디자인이었는데 얘네들이 이 뒤에 배경을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꿔서 좀 우린 유연하게 젊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 보여주는 건데 되게 다양한 색상을 시도를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정신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레노버의 뜻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건 토토님이 따로 조사를 해본 이거를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개사식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봤더니 원래 레노버의 전신이었던 회사 이름이 레전드였어요. 되게 그렇죠. 중국스럽죠. 그래서 그거의 레와 그 라틴어로 노보가 뉴란 뜻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전설? 네, 새로운 전설이다. 더 그런 거죠. 중국스러워. 하여간 그런 네이밍으로 레노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노버에서 유명한 건 뭐 싱크패드 라인업이 있긴 하죠. 이게 비즈니스 노트북의 주축을 담당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레노버에서 자체 개발한 라인업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IBM에서 옛날부터 노트북을 만들어 오던 이런 뼈대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IBM이 약간 이제 경영 문제에 직면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레노버에서 이 싱크패드 라인업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싱크패드는 레노버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처음 기억나는 노트북이 싱크패드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많이들 사용하죠. 네,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뿐만 아니라 되게 재밌었던 건 보통 그 띵크패드의 노트북들은 다 시꺼맸고 거기에 이제 빨고 그렇죠. 빨콩. 네, 여기서도 표현이 돼 있죠. 네, 여기서도 네. 표현이 돼 있는 것처럼 되게 아이코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홈페이지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HP하고 상막한.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네, 레노버. 아니, 저는 솔직히 레노버는 조금 그 컨슈머 쪽에 집중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그 비즈니스 노트북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HP하고 더불어서 세계 노트북 점유율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매출 자체가 컨슈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슈머들이 찌질찌질하게 네, 그렇죠. 뭐 한두 개씩 사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요. 막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1000대 주문할게요. 요래야 이제 돈이 되지. 그러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레노버가 컨슈머 노트북을 막 소홀히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컨슈머 노트북 라인업도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울트라북 중에서도 아이디어 패드는 조금 저가형 그리고 요가 시리즈는 좀 고급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옛날에는 네이밍 스킴이 요러지가 않았어요. 아이디어 패드는 따로 있고 요가는 이제 막 투인원으로 젖혀진 이런 모델이고 있는데 요게 작년부터 이름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매년마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많이 헷갈리는 회사 중 아니 하나긴 근데 합니다. 조금 너무한 게 그 C930이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다 완전히 다른 라인인데 또 C930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요가 북 C930하고 요가 C930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살짝 모르겠는. 그래서 이걸 약간 정비를 나름 한 것 같아요. 올해에는. 그래서 좀 정비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디어 패드 중에서는 3번하고 5번 시리즈가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 요가는 7번하고 9번 시리즈 그러니까 SM3, 5, 7, 9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치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 패드는 S가 들어간 게 슬림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S340, S540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슬림 5, 슬림 3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표로 간단하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슬림 시리즈는 일반형만 그렇죠. 있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북을 슬림 시리즈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가 들어간 뭐 레노버 플렉스 5 요즘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투인원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플렉스를 안 부르고 이걸 C930, 뭐 C730, C630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플렉스로 변경이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가는 마찬가지로 요가도 슬림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요가는 슬림 7, 슬림 9이에요. 아이디어 패드는 슬림 3, 슬림 5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패드와 요가 앞에 이름 붙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슬림 3, 5, 7, 9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왜 요가라는 이름 어째서 요가가 붙었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인원 모델이 라인업이 요가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이제는 그 분류 체계를 완전히 바꾼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가도 마찬가지로 C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930, 뭐 C730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요가 플렉스 모델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가에서도 투인원이 나온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플렉스 7, 플렉스 9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밍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게이밍 노트북은 예전에는 원래 L 시리즈 이게 가장 최하급이었고 이제 리전이 500번대하고 700번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340 그리고 리전은 Y540, Y740 이렇게 나눠졌다 보시면 되는데 요게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가 L340을 있는 거고 그리고 리전은 이제 Y540, Y740이 아니라 그냥 리전 5하고 리전 7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나 몰라. 네, 그 아이디어 패드는 사실 저도 디자인을 처음 봤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생긴 노트북은 처음 봐서.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투박하긴 했는데 이제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으로 넘어가면서 L340보다는 디자인이 좀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건 아마도 조만간 리뷰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리뷰를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리전 Y 시리즈인데 예전에 Y540이고 새로 나온 게 리전 5이기는 한데 사실상 Y550이라고 그러니까 Y550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노트북인데 예전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면서 상당히 마감이라든지 뭐 빌드 퀄리티 같은 게 많이 올라간 녀석이긴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고급스러워졌지만 조금 비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노트북이 굉장히 괜찮아서 저희가 최근에 리뷰도 올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하나 샀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네,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거 램 정도? 근데 램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네, 그렇죠. 뭐 램이 어차피 64기가까지 확장되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에어로 15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그래서 제품.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울트라북부터 먼저 보면은 옛날에는 V 시리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레노버 V 시리즈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노트북 중에서도 약간은 조금 저급한 느낌이 나는 그런 라인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엔 그걸 다시 싱크북이라는 이름으로 좀 부활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싱크북 14라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가격만 괜히 비싸고 이제 사실상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제 그 아이디어 패드 슬림 3하고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급한 마감에 그냥 비즈니스 노트북 타이틀을 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V 그다음 시리즈는 V 시리즈인데 이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보통 레노버에서 나오는 노트북들은 뭐 싱크패드니 그 아이디어 패드니 그렇죠. 이름이 다 붙는데 얘는 레노버 그래서 그냥 레노버 V 브랜드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보니까 CEO들을 소규모 CEO들을 위한 노트북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왜지? CEO가 이런 걸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CEO니까 어차피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는 뭐 잘 이해는 가진 않지만 어쨌건 V 시리즈는 요즘 잘 안 만들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 V14가 하나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보다도 조금 더 사양이 낮은 그런 녀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싱크패드 시리즈는 유명한 녀석이긴 하죠. 국제 우주 정거장 뭐 나사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 같은 거 보시면은 대부분 쓰고 있는 노트북이 요 싱크패드였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공관서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싱크패드에서 HP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으로 좀 변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도널드 씨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저는 한 95%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약간 중국 노트북 쓰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싱크패드도 되게 라인업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조금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울트라북의 연장선인데 E하고 L 시리즈는 저가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X1 시리즈. 그래서 L 시리즈하고 E 시리즈는 크게 특징이 없어요. 조금 저가형이고 싱크패드 조무사라는 별명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싱크패드 그분 아닌데 약간 좀 떨어진다 그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조무사네. 싱크패드 보심 있는 분들은 너희들을 싱크패드라고 봐줄 수가 없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 그렇구나. 의견은 아닙니다, 이건. 네. 네, 그래서 이제 L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인원 모델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저가형 싱크패드 투인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싱크패드에서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T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굳이 보자면 일반 T 모델하고 T하고 뒤에 S가 붙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490S 이렇게 S가 붙은 건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고급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이 홍보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유일한 약점은 커피를 못 한다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건데 얘네들이 레노버가 내세우는 게 싱크패드는
당신의 비서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비서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거는 커피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거거든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무튼 저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싱크패드는 그냥 T 시리즈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급형 프리미엄 모델로 넘어가서 이제 싱크패드 X1 시리즈거든요. X1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재질이 다 카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X1 카본이라고도 불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 재질로 돼 있다는 것도 있고 가볍고 그리고 그 가벼운 거 대비 성능도 되게 좋고 하던 이런 프리미엄 울트라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패드 X1 시리즈 중에서 이거는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제 갤럭시 폴드처럼 아예 접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접히는 노트북이에요. 이게 그러면 노트북 개념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밑에가 이제 키보드 한쪽을 키보드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그 괜찮을까?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냥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패드 시리즈 중에서도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원래 없었던 라인업이에요. 델 XPS 15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레노버도 우리가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거긴 하고요. 싱크패드 X1 익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인 X1보다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좀 더 커지고 한 대신에 안에 45W CPU하고 이제 GTX 1050, 1650 이런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HP 엘리트북 크리에이터 시리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싱크패드 익스트림은 그 메인 노트북으로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했어요. 이것도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와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싱크패드 P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익스트림 모델을 그냥 그대로 하드웨어만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꾼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제가 이거를 써봤어요. 이게 그때 리뷰용으로 빌려줬었어요. 그래서 P1 모델이었죠. 네, 그게. 근데 나는 솔직히 워크스테이션이 뭐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거 쓰는 순간 이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 하나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가격이 300만 원이 넘었었죠. 네, 그래서 포기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이게 쿼드로 그래픽이 들어가면은 게임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캐드라든지 이런 오픈GL 기반 작업이 성능이 엄청 좋아지게 돼요. 최적화도 잘 돼 있고. 아니 거의 렌더링을 돌리는데 2배, 그렇죠. 3배?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P 시리즈를 많이 선택하긴 합니다. 그 대신 엄청 비싸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델인데요. 델은 이제 XPS 시리즈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네, 이 마이클 델이라는 분 어쩜 성이 델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델이 성일 거라고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뭐 약자인 줄 알았지 무슨 저분의 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27살 때 창업을 해서 그때는 다른 종류였죠? 컴퓨터를 조립해서. 그렇죠. 제대로 회사를 차린 건 27살이지만 그 전부터 그냥 집구석에서 막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팔고 이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간이 사업으로. 그래서 이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분의 27살 무렵 혹은 뭐 30대 초반 그때 네, 사진일 그렇죠. 것 이제 같은데. 뭐 막 이제 그 델이 좀 어느 정도 부흥하기 시작하던 무렵 사진인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델이 그 과거에 IBM 시절이죠. IBM. 그렇죠. IBM 시절부터 시작을 했죠. 네, IBM 시절에 얘네들이 막 가성비 되게 싸게 노트북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알다시피 제가 대탑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조립을 많이 해보려고 이제 델 노트북을 좀 사야겠다. 데스크탑. 왜냐면 이렇게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조립해서. 근데 용산에서 조립한 것보다 되게 비쌌어요. 아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런가? 왜냐하면 옛날에 IBM 시절 때는 IBM이 그냥 PC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었는데 그래서 요 델이라는 기업이 여기저기서 부품을 떼어가지고 조립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알아와서 그냥 직접 조립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수료가 붙는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델이 그닥 싼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델의 요 조립 컴퓨터 사업이 하향 길로 접어들게 돼요. 노트북 하드웨어 쪽보다는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버 클라우드 사업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노트북 사업은 조금 약간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약간 노트북 괜찮은 브랜드들 많은데 점점 약간 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요즘은 아무래도 중국하고 대만이 경쟁력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참으로 홈페이지 삭막하죠 좀. 네, 삭막한 느낌의 홈페이지 한번 보고 가시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슈머하고 비즈니스 노트북 여기서도 나눠져서 보게 될 거고 컨슈머 노트북은 생각보다는 라인업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울트라북 쪽에서는 인스피론 약간 이제 보급형, 저가형, 뭐 중급기라고 보시면 되고 XPS는 이제 고급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피론에서 이제 울트라북 계열들은 이제 5,000번대가 보통 네이밍이 부여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보급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고 일반형하고 투인원으로 나눠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XPS 13은 뭐 되게 유명한 울트라북이죠. 뭐 사실 200만 원이 넘는 되게 고가의 울트라북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자인으로는 사실상 애플 맥북보다 더 좋다는 평가도 많기는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윈도우 노트북이 예전에 되게 못생겼었는데 디자인 쪽에 많은 큰 개선이 오게 된 게 XPS 시리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 쪽에서는 크게 비난할 게 없다. 그런데 엄청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200만 같습니다. 원대인가요? 200만 대부분 좀 쓸만한 사양으로 하려면 200만 원이 넘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스피론하고 마찬가지로 XPS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인스피론 같은 경우는 7000번대 모델이 이제 45W CPU가 들어가거나 별도의 GPU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형 투인원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 인스피론 15 7590 모델이 가장 유명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발열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XPS 15인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썼던 크리에이터 노트북이죠. 그렇죠. 요게 한동안 뭐 MX 150 달린 노트북 가지고 막 렌더링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XPS 15를 사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XPS가 나만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트북을 제가 들고 이제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 갔더니 이미 이거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 거는 심지어 터치가 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깨갱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정도로 XPS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되게 유명했었다는 거. 아, 지금도 유명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막 프리미엄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찾는다 하면은 사실 일반인 분들은 XPS 제외하고 다른 모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게이밍 노트북은 델에서 에일리언웨어를 밀고 있기는 해요. 이게 프리미엄 노트북 라인업인데 요건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저가형인 G 시리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G 시리즈도 G3, G5, G7이 있는데 G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그냥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레노버 이제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번대하고 경쟁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 되게 얌전하고 예쁜 편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에일리언웨어를 보실 텐데요.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빅뱅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노트북이긴 하죠. 아, 이거를 누가 썼나요? 셸든이 맨날 쓰고 있는 게 에일리언웨어거든요. 그렇구나. 아, 그거는 되게 모양이 사나웠었는데. 그게 구형 모델이긴 해요. 요게 이제 개량된 신형 모델이고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이거 제일 최근에 나온 주황색을 모티브로 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딱 떠오른 게 혹시 포털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렇죠, 거기에 예. 이게 체리라는 안드로이드가 나오는데 안드로이드라는 거 스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 이거 나온 지 10년 넘었다고. 예, 뭐 그렇다 치죠. 얘가 그 게임 안에서도 느낌이 되게 반질반질한 백색 배경에 얘가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딱 이 느낌이랑 맞아 떨어지죠. 뭐 그렇죠. 뭐 아마도 그거를 모티브로 하진 않았을 건데 뭐 약간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에일리언웨어가 뭐 상당히 비싼 녀석이긴 하거든요. 그냥 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스펙 대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좀 약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게이밍 노트북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게 에일리언웨어이긴 합니다. 근데 전 솔직히 처음에 무시했어요. 에일리언웨어 예전에 막 그 녹색으로 얼굴 막 붙어 있고 그게 너무 징그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나도 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뭐 드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되게 특이한 디자인 랭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대리 비즈니스 노트북을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맞긴 한데 HP하고 레노버한테는 조금 밀린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라인업도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약간 좀 엉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울트라북 중에서는 이제 레티튜드가 가장 유명하긴 하고 가장 대중적이긴 한데 이게 중급에서 고급형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노트북 일반 노트북 형태가 많이 팔리긴 하고 투인원 모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걸로 보시자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태블릿 형태가 있거든요. 서피스처럼 이렇게 그 키보드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이게 과거에는 되게 가성비 윈도우 태블릿으로도 유명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업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반 소비자도 이제 서피스를 대체할 이런 태블릿으로 많이 구매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거 많이 쓰시나요? 많이 안 쓰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못 본 것 인기가 같아. 소비자 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프리시전 라인업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고급 사양이 들어간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온 CPU라든지 아니면 쿼드로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로 만나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프리시전의 이미지인데 저렇게 얇은데 그런 고사양이 들어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는 XPS 15하고 사실 거의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내부 하드웨어만 조금 바꾼 거고 요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고사양인 모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쿼드로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들은 다 하나같이 비싸요. 막 300만 원 이상 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봤고요. 조금 게이밍 노트북 지난번 시간에 비해서 그렇죠. 루즈하고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없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 비즈니스 노트북을 다루기 때문에 얘네들의 포커싱은 우리처럼 찌질찌질하게 한두 개 사는 사람을 포커스에 둔 게 아니고 천 몇 대씩 나가는 거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딱히 재미있고 예쁜 거에 대한 그런 아무 랭귀지는 없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래서 저도 녹음하면서 되게 많이 좀 걱정하긴 했어요. 뭐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한국 브랜드들 포함해서 기타 노트북 브랜드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4부가 이제 마지막인데 삼성, LG 그리고 레이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이제 셀러런 노트북들 생산하는 GN테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예, 아마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거예요. 아무래도 삼성하고 LG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할 거고 네. 많이 친숙한 브랜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JN테크 리뷰의 토톳과 개 사장이었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